본인이 이 핸드폰 받은 핸드폰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문자 들어온 걸 엎어서 최초 인지 시각 및 상황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9시 19분에 YTN 뉴스 속보 자막을 통하여 최초로 세월호 참사 소식을 인지했으며 9시 24분경 청와대 내부에 이를 전파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었으며 검찰과 법원도 이 전제를 기초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9시 19분 이전 119, 해경 등 주요 기관들은 이미 오전 8시 50분 초반대에 상황을 접수하고 초동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위기관리센터는 9시경 세월호 참사의 발생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어떤 이유인지 청와대가 최초 인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YTN 뉴스 속보 뒤에 숨어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김기춘 등 수사 요청 대상자들은 2014년 4월 16일 기 발표된 시각인 9시 19분 이전에 정상 또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할 경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거나 청와대의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심지어 지정 기록물인 경우 30년간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인지 시각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과정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304명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피해에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기에 급급했으며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을 기만하였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또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장 및 주요 책임자들이 그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초동 조치를 취한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점은 과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수색 구조, 수습 등과 관련된 지시가 적시에 적절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고 그 경중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당시 청와대는 엄청난 슬픔과 희생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미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은 꼭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만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